반갑습니다. 네. 언제 만났는가 싶네요. 네,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시간은 잘 가요. 벌써 12월이 지금 또 다 가고 있고 어느 것이 시작하면 또 끝이 있고 또 끝날 때쯤 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인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 우리의 우주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우주의 진리, 이것이 이제 우주와 우리와의 관계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이제 기대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기대는 것을 그냥 기대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봉독했듯이 꼭 이게 교단, 우리 원불교 회상의 교단뿐만 아니라 한방병원의 직원 모두가 마찬가지죠. 어떤 직원을 보면 그 사람 보면 늘 행복하고 기뻐서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조금 우울하고 그렇다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보면 더 갑자기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같이 우울해지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관계예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인 그 관계를 깨달으면 우리가 진리를 깨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관계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저도 여기서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못 만나잖아요. 또 길에서 지나가더라도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함께 옆에를 볼 수 있고 관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유지되는 관계를 얼마만큼 내 관계로 모두가,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하고도 마찬가지고 자연과 동물까지도 다 나와 관계지어서 상생의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관계를 깨치면 결국 그 사람은 진리를 깨친 사람이고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연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말 되면은 친구들 모임 많이 가시죠? 친구들 모임 가면은 화장실 갈 때 뒤가 간지러워요? 안 간지러워요? 안 간지러워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한 5명, 6명 만나면 한 사람 화장실 갔을 때 그 사람 얘기하고 또 화장실 가면 그 사람 얘기하고, TV에서 보면 그렇게 서로 이렇게 모이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뒷담화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내 어려움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잘못된 실수를 얘기하든지 다 얘기해도 그 얘기한 것이 뒤로 간지럽지 않고 두렵지 않을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집에 있는 이제 부모님이야 이제 그 분명히 이제 자녀의 어떤 아픔도 다 감춰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겠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아니 학교를 통해서 만났던 친구 중에서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3명 정도는 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얘기해도 내가 이렇게 뒤가 간지럽지 않다 할 정도. 3명, 2명. 네, 2명 있고, 1명. 네, 1명. 1명도 없다. 1명도 없어요? 아직은 찾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꼭,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대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보시면은 정말 내가 친구를 위해서 아낌없이는 못 해줄 망정, 저 친구는 나를 위해 아낌없이 해주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친구가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소중한 동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탤런트 김수미 씨 잘 알죠? 네, 김수미 씨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해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돈을 조금씩 이제 빌리기 시작해요. 100만 원도 빌리고 얼마도 빌리고 이렇게 빌렸어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이제 김혜자 씨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 너는 이렇게 그 어렵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돈을 조금씩 빌리면서 나한테는 정작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그 김혜자 씨가 이게
아프리카에 봉사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하려고 이제 통장에다 돈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 통장을 통째로 주면서 이걸 갖다 써라. 갖다 쓰고 이걸 갚을 생각도 하지 말고 나중에 네가 돈이 남아나거든 그때 이제 갚든지 이렇게 하고 줬어요. 그래서 일을 잘 해결하고 나중에 이제 김수민 씨가 빚도 다 갚고 나중에 비밀하시고 아프리카 봉사활동 가서 혹시 납치라도 되면 내가 나를 바꿔서라도 언니를 구출해낼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서로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진정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옛날 어른들은 정말 그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친구가 3명 있으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할 정도로 이게 친구가 많기는 많은데 나하고 정말 둘도 없이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혹은 그런 친구가 있기를 기대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 힘쓰지 말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힘쓰라는 얘기예요. 옛날 간 부잣집의 아들이 참 젊어서 너 흥청망청해요. 그래갖고 너 이렇게 흥청망청하냐 그러면 제가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친구들을 만나고 술 먹고 어쩌고 해갖고 다 재산을 이렇게 탕진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과연 네가 얘기하는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냐면 다 친구다. 다 내 목숨하고 바꿀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이러고 하루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가만히다 넣고 네가 제일 친하다고 하는 친구 집부터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야 내가 친구야 잘못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거 어떻게 좀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하니까 제일 친하다고 했던 친구부터 야 난 너 모른다. 그하고 문을 닫고 가라고 하고 피하고 몇 집을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반대하고 너하고 같이 얽히기 싫다. 나도 같이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되니까 그런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다 도망가. 근데 제일 안 친하다고 했던 친구 집에 마지막에 갔더니 그 친구가 야 어서 들어와라. 일단 들어와서 같이 한번 상의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그 고기를 삶아 먹었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만큼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있는 또 내가 이 목숨이라도 바칠 만큼 그런 이 관계를 얼마나 유지하고 살고 있는가 진정한 친구로 맺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은 진정한 친구가 아닌 자를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이 불행을 겪으면서 그 불행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멀리하는 사람 이게 이제 구별이다. 이 코로나 시국에 서로 이렇게 좀 달라지는 문화가 있듯이 예전에 IMF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IMF 때 막 경제가 흔들리고 자기 사업하던 사람들도 다 그냥 다 쫄딱 망하고 이런 시점에 다 등 돌리고 떠나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자 서로 도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똑같이 다 어렵기 때문에 나도 어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버리지 않고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던 그 마음 이것이 이제 불행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조종선수인데 2008년에 하계올림픽 금메달을 수상한 애나 커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친구들에게 죽을 때까지 애정에 담긴 말을 아끼지 마라. 아껴서 나중에 묘비에다가 쓰지 말고 지금 당장 정말 그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를 향해서 그 좋은 말,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말 이런 말들을 하라 이거죠.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죽고 나서 묘비에다가 이 친구는 참 좋은 친구였다 이렇게 썬들고 쓰는 거예요. 이미 고인이 돼갖고 있는데 좋은 말을 해줘서 뭐하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고 함께 할 때 그 좋은 얘기를 아낌없이 해라. 내가 병들었을 때 혹은 경제적으로 빈궁할 때 은퇴했을 때 이럴 때라도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애정의 마음 그 친근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냐. 이거는 보통 사회 사람들은 그 이익을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많이 둬요.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손님이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안 온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정승집에 개를 핑계 삼아서 정승과 가깝게 관계를 맺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이미 정승이 도움을 줄 정승이 죽으면 내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내가 친구를 만날 때 친구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만나는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바라고 그런 것이 없지만 단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을 만나면 좋고 행복하고 또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인지 그런 친구일 때 우리가 소중한 동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가서 그 도움을 청할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을 놔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같이 등산하다가 한 사람이 낭떠러지에 딱 떨어져서 꼭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손을 같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손을 어쩌든지 끌어서 올릴 사람인가요? 아니면 손을 놔버릴 사람인가요?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저 친구를 놓지 않을 친구다. 그러면 소중한 동행이 되는 친구고 이건 언제라도 내가 놀 수 있는 친구다. 이러면 소중한 동행은 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 중에 뒤러라고 있죠. 뒤러,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거칠은 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는 그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을 사는 사람이 뒤러인데 이 친구가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는 친구예요. 이 두 사람은 가난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서로 이를테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좀 생기면 그리고 또 생기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생각해 봤을 때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성공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돈을 벌고 한 사람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 성공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뒤러가 먼저 공부를 하고 이 친구가 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제 뒤러가 이제 유명한 이제 화가가 되고 근데 나이가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니까 나이가 먹죠. 이 친구는 오랫동안 일을 하니까 손이 이미 뻣뻣해지고 거칠어진 거예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화가 예민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화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를 만나러 딱 갔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뒤러라는 친구의 학비를 대고 도움을 주고 성공을 하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손을 그 뻣뻣해진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그 기도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한가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조금이라도 안 내놓고 안 뺏기려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거 있으면 내가 가져오려고 그러지 내 거 주머니에서 꺼내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친구의 성공을 바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결국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친구라는 것은 함께 인생을 동행하면서 이야기되는 인생 수업의 동반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진짜로 이 수업을 배우는 것은 아마 친구를 통해서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고 평생 함께 한다고 하지만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건 아마 친구가 아닌가 싶어요. 친구는 어려서부터 유치원서부터 80, 90 될 때까지 한 80년, 90년을 계속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배울 수 있고 삶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친구, 인생 수업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회제도 도반이라는 걸로 해서 제가 글을 하나 써놨는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도 그 사람이 여전히 좋고 또 가까이 오래 지내보아도 반가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또 그 사람이 별말 하지 않아도 늘 보면은 미소로서 맞이하고 또 웃음으로써 응원하고 박수로서
또 그다음에 이렇게 별로 쓸모없는 얘기 같은데 자꾸 이 수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까운 친구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아니라 자꾸 막 잔소리하고 꾸중하고 수다 떨면서 그게 결국 그 친구를 위한 기도의 마음이다. 그것이 진정한 친구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친구, 그런 소중한 동행이 우리에게 몇 명이나 있는가.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1년을 돌아볼 때 올해는 그러한 소중한 동행의 친구를 몇 명이나 만나고 사귀고 또 나는 그런 친구가 돼주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소중한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